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산드라입니다. 저는 세바스찬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향입니다. QC8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술, 혁신,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2025년을 여러분 모두 정말로 진심으로 기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등장했으며 우리는 그중 신흥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례, 사물 인터넷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들리는 용어는 양자 컴퓨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구글,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인가요? 양자 컴퓨팅은 최신의 첨단 기술 분야로 잘 알려진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의 여러 분야를 결합한 다학제적 분야로 양자 역학을 활용하여 일반 컴퓨터의 일반 프로세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2025년의 양자 컴퓨팅은 정말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차별화 요소는 속도입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몇 가지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금융사기 탐지가 있으며 이는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서 주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빠른 처리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응용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몇 가지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BMW 그룹은 유럽 기업 에어버스와 함께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를 위한 양자 컴퓨팅 대회를 개최했으며 그 우승자는 2024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올해 적용될 예정이며 에어버스의 경우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설계, 제작 및 운영을 포함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항공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제, 항공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최적화되고 물과 원자재 등의 자원이 더 적게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속 가능성과 별도로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이나 장기적 영향은 결국 항공기 생산 체인이 더 최적화되어 항공권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에어버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는 IBM이 구글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입니다. 사실 함께 작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마치 경주와 같아서 기업과 정부 간의 국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모두 아는 전통적인 컴퓨터의 발명과 동등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오늘날의 컴퓨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더라면 당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단계에 있습니다. IBM과 구글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양자 컴퓨팅의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그 기술로 작동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적입니다. 최근 CBS 기사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는 과거에 오늘날의 컴퓨터 발명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컴퓨터가 빠를수록 하나의 칩이나 마이크로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양자 솔루션은 우리가 아는 양자 역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은 아원자 입자와 힘의 행동을 다루며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입자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존재하며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전자적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속도는 더 이상 칩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지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적 행동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훨씬 더 빠르지만 또한 훨씬 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는 IBM, 구글, 중국,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첫 번째 기업이 시장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강하게 다가오는 또 다른 트렌드는 인공지능 AI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AI 에이전트에 관한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보조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자동화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특정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에 몇 년째 존재하는 주요 예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며 만약 가장 좋은 예가 아니라면 테슬라의 기술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발전된 예입니다. 정말로 더 오래 지속됩니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장치의 다른 사례들도 있지만 매일 도로를 지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여기 페루에서는 자율주행차도 보지 못하지만요. 캘리포니아의 거리로 나가면 이러한 자율적인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가 진행되는 테스트 회로를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다른 트렌드는 인공지능 통합이 이루어진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는 장치 간의 상호 연결성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며 에너지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예시는 인공지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이야기해온 사물 인터넷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최적화입니다. 여기서 장치, 예를 들어 급수 센서나 모니터링 되는 어떤 것이든 기후, 수문학, 그리고 토양 조건을 감지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됩니다. 예를 들어 센서가 켜지면 급수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공기와 물의 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과정은 농작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우선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물론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환경 엔지니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농업용 토지가 위치한 곳의 지면 마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통합된 이러한 스마트 센서들은 이 과정을 더 빠르고 더욱 저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모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건데 올해는 AI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